저 의과대학 다녀요. 서울대 다녀요. 뭐 이렇게 소개하는지. 사실 자랑하고 싶을 때는 그냥 둘 다 말합니다.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모범생적인 대답 아닌가요?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가 좀 좋았으니까 오늘 다 미아가 되는 느낌. 저 이미지가 조금 나른하신 편인 것 같은데 평소에도 네. 성격이 조금 여유롭고 그러신 편일까요? 원래도 친구들한테 뭐 여유롭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아무래도 면접을 갈 때는 좀 긴장을 하면 좀 말이 빨라지고 조급해지니까 최대한 편안하게 면접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목소리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입시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기소개 먼저 해줄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대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이해과에 재학 중인 이종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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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다니고 있는데 합격하고 나서 기분이 어땠어요? 되게 좋았죠, 사실. 그러면 그 최상향 대학교랑 전공 이제 지망을 했잖아요. 그때 네. 이제 학교나 선생님들이 조금 말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학교 자체가 뭔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다 의대나 공대를 간다 이런 인식이 다 퍼져 있어가지고 말리거나 그러진 않았고 오히려 좀 지원을 해주거나 그러는 정도. 수시로 모두 의예과만 좀 지원을 했는데 네. 혹시 쓰면서 좀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물론 뭐 다 일이 잘못돼서 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능도 공부를 열심히 해놨고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수시를 다 챙겨와서 노력을 해왔기에 만약에 3년 동안 노력의 결실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이때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자신감 있게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제 3군데 의예과를 최종 합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의대 3곳에 합격할 수 있었던 본인만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선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면접에서 좀 임기응변에 강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면접관님께 제 진심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호소력도 한 가지 그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기부 측면에서는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구, 뭐 연결적 그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연계를 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여러 학문에서 이렇게 보완점이나 연결점을 찾아내서 통합적으로 그 탐구를 하는 것이 좋은 미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성균관대랑 고려대학교 의예과에는 불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붙은 학교랑 안 붙은 학교 차이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성균관대학교는 제가 1차에서 떨어진 유일한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기부나 그리고 내신을 좀 많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그 지원을 하기 전부터 성균관대의 경우는 다른 곳보다 내신 성적을 좀 많이 비중을 많이 본다 이렇게 봐서 사실 1.09로는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뭔가 교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엄청 압도적인 성적은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학교 친구들보다 살짝 낮은 점수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면접을 많이 길게 준비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MMI와는 다른 유형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황을 했다. 그래서 면접을 약간 미끄러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9일 정도로 내신이 거의 다 1등급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혹시 뭔지. 물론 내신을 열심히 한 친구들 답은 다 비슷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내신은 항상 반복하고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모범생적인 대답 아닌가요? 사실 이거밖에 답이 없어가지고. 모범생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고등학교 3년 내에 의학과에 이제 집중을 해서 생기부를 좀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도 좀 의예과를 계속 희망을 해서 준비를 했는지.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뭔가 꿈이 있어도 뭔가 계속 바뀌고 진지하지 않고 뭔가 그런 약간 소망 정도였는데 본격적으로 어느 대학, 어느 과에 진학할지를 생각하게 된 거는 이제 중3 겨울방학 때부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 권유로 이제 뭔가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어떻게 혹시 들게 됐는지 물어봐도 돼요? 일단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권유를 했고
제 친누나가 이제 먼저 의대에 들어가셔가지고 뭔가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의사라는 직업이 되게 멋져 보이고 그리고 그 사회의 공익도 많이 헌신을 하게 되니까 뭔가 저에게도 좋고 전체 사회에게도 뭔가 이익이 가는 그런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꽤 오랫동안 의사를 나름 지망을 했는데 특별히 관심 있는 질환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그 면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뇨같이 노인과 관련된 질환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많이 탐구를 했던 게 이제 치매 종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루이소체 치매나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그런 좀 치료하기 어려운 치매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생기부도 이제 의학과를 가기 위해 엄청 관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기부를 짤 때 좀 전략이 있었나요? 전략으로는 이제 아까 그 합격 비결을 물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어랑 과학 같이 뭔가 겉보기에는 뭔가 연결점이 많이 없어 보이는 과목도 그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뭔가 유사성이 있고 같이 엮어서 탐구할 만한 거리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생수할 수 있는 과목을 여러 개 창의적으로 엮어서 탐구를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부에 담아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융합형 인재 이런 건가요? 그런 걸 강조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럼 방금 말해줬다시피 활동 간의 연결성이 좀 좋다고 했는데 네. 생활기록부를 봐도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그럼 활동 간의 연결성을 좀 가지는 방법, 팁을 전수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 1, 물리 2, 고급 물리 같이 원래도 이렇게 심화 탐구를 할 수 있는 과목 라인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보통 친구들을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세특할 때 보고서 쓰고 하니까 거의 비슷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쓰여진 양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쉽고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기왕에 세특을 잘 써야 되잖아요. 잘 써서 대학을 가려면 비슷하게 뭔가 좀 전략을 써서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물리도 그쪽으로 좀 비슷하게 라인을 찾고 그리고 생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물 실험 같은 과목이나 고급 생물 그리고 생물 1, 2 같은 것도 다 이어지게 썼거든요. 수특이나 교과서에서 뭔가 연구할 만한 DNA 복제라든가 그렇게 심오할 수 있는 탐구 주제를 찾아서 좀 처음에는 얕고 넓게 탐구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한 가지 주제를 좀 파고 들어가서 그 과목이 심할수록 제 탐구 깊이도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연결된 과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나 과학 또는 뭐 영어나 생물 이렇게 좀 더 전혀 엉뚱한 조합으로 과목을 들고 와서 그렇게 탐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체육이랑 생물을 엮어서 탐구를 했거든요. 학생들이 얼마나 자주 달리기를 하고 뭐 걷고 해야 뭐 운동할 때 뇌에 약간 영향을 많이 끼칠까 이런 걸로 탐구를 하려고 실제로 반 친구들과 그 같이 뭐 설문조사도 하고 그 활동 기록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자신이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어떤 과목과 어떤 과목을 뭔가 좀 잘 엮으면 되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비교과를 연결성 있게 짰는데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붙을 수 있었던 핵심이 되는 비교과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해 보이는데 뭔가 솔직한 말하면 제가 생기부에도 많이 우려먹고 자소서에도 많이 우려먹었던 그런 활동들이 있거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아리에서 뭐 친구들이랑 선배들이랑 같이 한 활동이 있는데 그 전에 정보 시간에 제가 정보를 배우면서 이 프로그래밍을 잘하면 제 꿈인 의사와 좀 연결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프로그래밍 잘하는 사람들을 좀 모아서 뭔가 생물정보학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우리가 뭔가 해보자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제가 관심 있던 질환인 뭐 치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그리고 자폐증 이런 두 개를 가지고 인공신경망과 결합해서 탐구를 해봤습니다. 기업들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복잡한 신경망을 만들지 못했지만 실제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무료로 만들어주는 신경망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학습시켜서 이제 뭐 대조군과 비조군 만들어가지고 이제 숫자 데이터를 계속 몇만 번씩 학습시키면서 실제로 자폐증에 걸린 인공신경망과 정상인의 인공신경망을 대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폐증과 알츠하이머 치매를 가진 사람들을 뇌를 어떻게 조작을 해야 정상인처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많이 탐구를 했는데 그게 많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사실 그게 좀 어려운 거니까 그 프로그래밍을 만들면서 되게 좀 많이 헤맸고 많이 시간도 많이 잡아먹혔던 그런 기억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게 좀 많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퀄리티가? 네,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웠던 그러니까 뭔가 과정은 프로젝트였다. 힘들었지만 결과가 음. 좀 좋았으니까 아. 뭔가 다 미화가 되는 느낌. 그러면은 이제 서울대 의학과에 지금 재학 중이잖아요. 네. 여기에 가고 싶은 고등학생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 맞아요. 친구들한테 좀 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영어랑 생물을 이렇게 엮든지 아니면 체육과 생물 이렇게 예체능과 국어, 영어 이런 쪽은 사실 뭐 대부분의 수학, 과학 잘하는 친구들이 뭔가 약간 등한시할 수 있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예과에 진학을 하려면 뭔가 수학과가 기본적으로 뭔가 베이스를 깔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수학과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지 말고 뭔가 국어나 그렇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도 탐구를 해서 엮으면 되게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뭔가 조급해하지 말고 성실하게 자기 할 걸 다 하면 결과는 따라온다. 그런 걸 좀 전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학창 시절에 입시를 막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점 되게 많은데 물론 뭐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 일어나고 하는 건 좀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게 내신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신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랑 수능이랑 저희 학교는 좀 많이 달라서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내신 공부를 하는 거랑 수능 점수랑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정시파 비중이 느니까 수시끼리 약간 좀 빡세지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도 뭐 벌어지고 해가지고 내신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좀 많았고 뭐 두 번째로는 이제 생기부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뭔가 많은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 이것도 사실 한 몇 시간씩 고민을 해야 이런 괜찮은 게 나오고 그런 힘든 작업이라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생기부를 어떻게 짤지를 약간 그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뭔가 괜찮은 거 하나 찾으면 예전에 한 거랑 뭐 비슷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뭔가 창의력 고갈도 좀 힘들었다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네. 면접에서 봉사 시간이 많은 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봉사 시간이 정말 많은데 네. 의과대학 입시에서 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물론 봉사가 있으면 좋지만 뭐 제 때는 코로나라서 그 코로나 시대라서 뭐 대부분 학생들이 그 제 이전 세대보다 좀 봉사 시간이 낮은 편이었고 저도 제 또래들에 비해서 많다 뿐이지 뭐 제 선배들이나 그런 선배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 정도가 그냥 평범한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정량적인 시간을 보자면 그거는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봉사를 통해서 얻는 경험이나 깨달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뭔가 연구를 해야겠다 이렇게 향후 계획을 더 서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례를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양원 봉사를 갔다 와서 이제 많이 생각을 들었고 이제 원격의료와 관련해가지고 노인분들을 이제 원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생각을 들었고 또 제가 그 고아원 봉사를 갔다 왔었는데 그것도 되게 꾸준하게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학생회 통해서 뭐 캠페인을 만드는데 뭔가 기여를 한 것 같고 뭔가 되게 많은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꾸준한 봉사를 하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걸 생각해보고 네,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약간 자기소개서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 건데 네. 혹시 본인은 자기소개서에 약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수혜자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솔직히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일단은 붙었으니까 그런 거. 맞죠? 농담이고 그러니까 저는 자소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유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다음 세대부터는 자소서가 폐지되는 대학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확실하게 PR할 수 있는 게 좀 줄어드니까 확실하게 뭔가 뭔가 정량적인 평가로만 들어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고 제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연구를 통해서 왜 여기 지원을 했는지 정도는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특히 서울대 자소서가 제가 그나마 제일 신경 쓴 자소서인데 서울대 3번 문항의 독서라고 해서 자기가 인상 깊게 읽은 책 2권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독서를 원래도 많이 하고 실제로 뭔가 사회 문제에 대한 탐구를 하는 책에 되게 관심 많고 많이 읽는 편이라서 그때 그 중에 한 개 읽고 전공과 관련된 책을 하나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히 제가 원하는 그 2가지 PR을 2가지 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했다시피 이제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쓸 기회가 없는데 네. 이런 학생들은 그럼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런 학생들은 그러니까 자소서 말고도 생기부 곳곳에서 자기 PR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물론 생기부도 이제 다른 곳은 다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신 점수랑 그리고 세특이 되게 중요해진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더 세특이 중요한데 더 중요해지니까 이 친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연계를 좀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 PR 점대로 엄청나게 깊게 탐구를 하고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창의적인 뭐 만들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부터 생활기록부를 좀 잘 설계를 해야겠네요. 아무래도. 그러면 좋은데, 근데 사실 그렇게 막 조급해 할 필요는 없는 게, 저도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막 중구난방으로 쓰고 최대한 양이 많으면 좋은 건 줄 알아가지고 페이지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내용 읽어보면 그냥 아무 말도 없고 그냥 쓸데없는 말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깨달은 시점부터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늦지 않았다. 빨리 시작하자. 그럼 이제 대학 생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네. 개강한 지 아직 시간이 얼마 많이 지나진 않았는데 그 의예과나 의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고등학생들한테 소개를 한다면? 그 의사가 되는 길은 되게 멀어가지고 저도 아직은 의사의 한 1%도 뭔가 모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 느낌부터 말해보자면 그 저희는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다니거든요. 제가 아직 예과를 한 반년도 못 다닌 상태다 보니까 받은 느낌일 수 있는데, 뭔가 예과 때는 뭔가 의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대 경우에는 아예 캠퍼스가 2개 분리돼 있어가지고 저희 예과는 이제 관학구에서 다른 학과들과 같이 쓰고, 본과는 이제 4년을 해화동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그 예과 2년을 따로 떨어뜨려 놓는 이유가 한 2년 동안은 좀 공부를 하지 말고 쉬어라 이런 말도 있고, 좀 약간 놀면서 이제 다른 과 교양도 같이 듣고 하면서 뭔가 인간관계도 좀 넓혀보고, 너희가 평소에 듣고 싶었던 그런 의학과 관련 없는데 뭔가 듣고 싶었던 그런 교양도 한번 들어봐라,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네.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막 대학교 가면 이런 거 꼭 해봐야지 막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로망이 혹시 뭐가 있었어요? 그런 로망으로는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술 마시는 것도 있고, 밤늦게까지 놀고 뭐 놀이공원 가고, 이렇게 뭐 시간 제약 없이 그렇게 계속 놀 수 있고, 공부도 제가 원하는 때 할 수 있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매일 뭐 밤에 1시간씩은 책을 읽는 친구도 있고, 뭐 술 끊고 운동만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주식 공부를 하는 형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한 개 정해가지고 뭔가 취미와는 별개로 뭔가 할 일을 만들어 놓는 게 뭔가 나태해지지 않는 그런 좋은 계략인 것 같아요. 보통 자기 개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서울대학교 의대라고 하면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탑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혹시 네. 본인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나요? 물론 성적을 보고 뽑긴 하지만, 그래도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되었냐, 이런 거를 교수님들과 이 면접관님들께서 보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제 친구들 보면 뭔가 천재란 느낌 이런 것도 물론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지만, 이제 그런 약간 막연한 느낌보다는 얘들은 진짜 의사가 되고 싶어서 왔다, 뭐 의사 될 자질 충분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걸까요? 우선 되게 침착하고 뭔가 가치관도 되게 바르고, 생각도 깊고, 뭔가 진지한 대화를 할 때 진지하게 하고, 놀 땐 놀고, 그렇게 뭔가 투명한 친구도 있고, 뭔가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네. 뭔가 천재라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친구들 중에서 와, 이 친구는 진짜 엄청 똑똑하다 막 이런 느낌을 받은 경우도 있었나요? 근데 다 똑똑한데, 네. 제가 그 모든 사람들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진짜 똑똑한 친구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범상치가 않나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뭐 되게 짧게 했는데 시험을 잘 치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 되게 많고, 자기가 수학 문제를 만든대요. 수학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와서 풀어를 보니까 웬만한 사설 문제나 평가 문제 킬러만큼 그 정도 그 문제 만드는 게 취미인 애들도 있고, 한 명은 또 예전에 수학 국가대표를 했더라고요. 대단하다. 뭐 그런 친구도 있고, 진짜 대단한 사람. 동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본인은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저 의과대학 다녀요? 아니면은 뭐, 저는 그냥 서울대 다녀요? 아니면 그냥 수줍게, 그냥 대학교 다녀요? 뭐 이렇게 소개하는지 어떻게 소개해요? 사실 자랑하고 싶을 때는 그냥
그냥 둘 다 말합니다. 아, 그래야지. 보통 그냥 그 뭐 안 물어보시면 뭐 먼저 말 안 하긴 하는데 아, 네. 물어보시면 그냥 둘 다 말하는 게. 저 같으면 정말 학생증 이마에 붙이고 다닐 것 같아요. 네, 그럼 입시 관련 질문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 네. 고생했습니다. 입니다. 이제 고려대 때만 이제 그거에 접서가지고 다른 거 읽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앞에 물 한 병이랑 저밖에 없어요. 경험 자체가 없는데 없다고 말하면 좀 가오상하잖아요. 근데 안 하고 들어가는 건 솔직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깊이가 얕아도 되니까.